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종시 모든 고등학교의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수학으로 서열 1위 하자. 안녕하세요. 강한학원 서율입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학교는 해밀고예요. 해밀고등학교 2025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제가 문제 구성을 보니까 객관식이 21문제, 그리고 단답형이 2문제, 서술형 문제가 3문제가 나와서 총 26문제가 나왔습니다. 딱 봐도 문제가 되게 많아 보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문제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조금 무난했을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과연 진짜 그럴지, 어떤 문제들이 나왔을지,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1번 문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1번 문제는요, 다항식 계산이 나왔습니다. 두 다항식 A, B를 줬고 뭘 구하라 했나 봤더니 A식에서 B식을 뺀 것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면 되죠? 이 B식에다가 마이너스를 입혀주면 되지 않나요? 곱해주고. 그런 다음에 계산을 해줄 건데, 만약 오지선다, 이 보기 중에서 좀 특별하게 다른 게 있으면, 뭐 상수항이라든지 x제곱항이라든지 특별하게 다른 게 있으면 그것만 봐도 되거든요. 근데 얘는 좀 비슷해요, 대체로. 그래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y제곱항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플러스가 되니까 이제 더해져서 플러스 y제곱이 돼요. 그러면 얘 아니면 얘거든요, 지금. 그럼 이제 우리는 뭘로 확인해야 되냐? xy항. 그걸로 확인해야 됩니다. 얘로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플러스 xy와 마이너스 xy가 이제 만났네요. 뭐가 됩니까? 사라져요. 그래서 정답 뭐라고 확인할 수 있죠? 1번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1번 문제 빠르게 풀어봤고요. 다음 2번 문제를 볼 건데요. 2번 문제는 다항식을 전개해서 x세제곱항과 x제곱항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거 다 전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얘네들의 항만 찾아서 개수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세제곱을 항 어떻게 구할 거냐? 얘는요, 일단 요 항이랑 얘랑 만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x세제곱 만들 수 있는 녀석은 없죠. 그래서 바로 나옵니다. x세제곱의 개수는 뭐가 나온다? 곱한 거 8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은 보니까 x제곱을 찾으라고 했어요. x제곱은 이번에는 얘랑 누구랑 만났느냐? 얘가 아니죠. 얘랑 만나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 얘가 끝이 아니죠. 얘랑 또 만나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해볼게요.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거기에 또 4가 만나네요. 얘가 뭐가 되더라? 얘가 x제곱항의 개수가 되더라.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지워져서 0이 되겠죠. 따라서 x세제곱의 개수 8, x제곱의 개수 0이 됩니다. 정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죠. 네, 이번엔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를 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좌변에 있는 지금 곱해져 있는 식을 전개해서 우변으로 만들었다, 이거 얘기거든요.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일단 뭐 1번부터 볼게요. a-b 플러스 c의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형태 제곱 되어 있는 거 맞고, 이제 2가 곱해지면서 하나씩 곱해질 거거든요. 이렇게. 그쵸? 그게 맞나 보자고요. 얘는 2개가 곱해지고 2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2ab 맞죠? 그 다음에 2개 곱해지고 마이너스 2가 붙어야 되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CA랑 곱해지고 이게 붙어서 맞아요. 네, 맞습니다. 1번 맞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하면 얘는 세제곱, 얘 세제곱 확인됐습니다. 그쵸? 그리고 3 곱하기 A제곱 곱하기 2B니까 맞고요. 얘는 3 곱하기 A 곱하기 2B의 제곱이니까 개수가 12가 되네요. 그래서 2번도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해볼게요. 사실 3번 바로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얘네들을 세제곱하기 때문에 개수 앞에 3이 계속 다 곱해져야 됩니다. 여기 끝에 거 처음과 끝은 빼고 3이 곱해져야 되는데 3이 없죠, 지금. 여기 3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3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미 틀렸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이렇게 전개해줘도 되지만 4번 같은 경우는 사실 거꾸로 얘가 인수분해해서 찾는 게 더 빠르기도 하거든요. 보니까 어떤가요?
맞죠? 4번도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 세제곱해서 얘 되는 거, 세제곱해서 얘 되는 거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제곱하고 제곱하고 곱해지고 맞네요. 그래서 5번도 맞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정답 몇 번이죠? 정답 3번이라고 바로 체크할 수 있겠네요. 네, 이어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다항식 A를 B로 나눴을 때 그때의 목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다항식 A를 표현하시오. 항등식으로 표현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목과 Q를 한번 구해봐야겠죠? 근데 이미 다 구해놨네. 뭐가 돼요? 얘가 바로 QX가 되는 거고 Q, 몫이 되는 거고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R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A라는 식은 지금 요걸로 나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X제곱 플러스 2X로 나눴을 때 몫이 저 위에 있는 거 2X-4가 되고 나머지가 얼마다? 나머지가 밑에 있는 거 3X 플러스 2가 되더라 이 얘기죠. 그럼 요거 그대로 표현하는 거 써면 되지 않나요? 찾으면? 몇 번입니까? 1번이겠네요. 정답 1번 바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5번으로 가보죠. 자, 5번 문제는 조립제법 문제가 나왔습니다. 조립제법으로 해서 풀어라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 A, B, C, D 찾으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빈칸 채우기 문제랑 똑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조립제법 시작할게요. 그러면 내곱더잖아.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그러면 내렸고 곱해요. 그럼 뭐가 됩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1이 돼요. A는. 1이라는 거 찾았네. 더해보세요. 6 되잖아요. 그쵸? 다시 곱합니다. 그럼 뭐가 되죠? 2가 돼서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3. 그럼 다시 곱합니다. 그럼 여기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C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찾을 수 있고요. 더해봅니다. 뭐가 되죠? 3이 되죠. 그래서 D가 3이라는 거 확인이 가능해요. 다 더해볼까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0. 1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항등식 문제가 나왔고요. 결국 미정계수를 찾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뭐 미정계수 찾는 방법 중에 뭐 있어요? 수치대입법 있고 또 개수비교법 있잖아요. 근데 얘는요, 우리가 보통 수치대입법을 많이 하긴 하는데 개수비교법으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변의 식을 전개해서 좌변이랑 비교해 볼게요. 자, 그럼 좌변부터 써볼게요. 좌변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죠. 얘랑 뭐랑 항등식이다? 요식이랑. 그럼 전개를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x제곱의 항이 bx제곱이 될 거예요. bx제곱. 자, 그 다음에 x항은 얘랑 만나고 얘랑 만나야 되니까 조금 복잡해질 수 있네. 플러스 이렇게 쓰겠습니다. 1 마이너스 bc 이렇게 쓰겠습니다. 얘가 x 개수가 되고 상수항은 뭐가 되겠습니까? 상수항은 얘랑 얘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c가 되는데 거기에 1이 또 뒤에 더해져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c 플러스 1이다 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수 비교를 해보자고요. 먼저 할 수 있는 거 b 바로 나오겠네. b 얼마입니까? 1이라는 게 나오죠. 얘랑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b 나왔어요. 그럼 얘 값 구하려면 a 값 구하려면 얘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c 값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c 값부터 찾아봅시다. 자, 얘가 뭐가 나와야 된다? 요 녀석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C 값은 뭐가 나올까요? C는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자, 그래서 A는 1, B는 1이라는 걸 찾았고, 1인 걸 찾았고, C는 2라는 걸 찾았습니다. 그럼 곱하면 뭐가 됩니까?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A가 된다. 자,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걔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가 더한 거 마이너스 1이 된다. A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죠? 1이라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더하면 뭐가 돼요? 4가 되겠네. 정답 5번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대요. 그랬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뭐죠? 나머지 정리죠. 나머지 정리 이용해주면 그 결국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뭘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2를 넣어주면 나오는 값이 나머지다 라는 거잖아요. 해볼게요. 그럼 P2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2 넣어봅시다. 그러면 8 되고 16 그쵸? 거기에 4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값 뭘로 나오겠어요? 저 계산해서 15가 나오겠네요. 정답 15, 5번이라고 바로 위에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8번 문제를 같이 볼까요? 자, 8번 문제는 다항식을요,
1차식 x와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죠. 얘네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가.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럼 얘 식을 한번 써보면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2x 4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얘는요, x 곱하기 x 플러스 1로 해주고 여기에 목만 나오게끔. 요렇게. 이렇게 되면은 지금 x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럼 우리 인수 정리에 의해서 요 px에다가 0과 마이너스 1을 넣어줬을 때 값이 뭐가 되더라? 다 지워지니까 0이 되더라 라고 해서 우리 미지수 a, b 찾아내도록 해볼게요. 자, 먼저 그러면은 얘가 px라고 했을 때 자, p 뭐를 넣는다? 0을 넣는다. p 0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 0, 0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b만 남게 되겠네. b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b가 여기다가도 사라지니까 0이 되더라. 아, b가 0이구나 라는 걸 찾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p에다 뭘 넣어요? 마이너스 1을 넣겠습니다. 그럼 해보자. 1 되면서 2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a가 되고요.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얘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로 나오겠네. a값도. a값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 어차피 0이니까. 그쵸? 2-a가 0이 나와야 돼. 그럼 따라서 a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a는 2구나 라는 거를 바로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a, b 찾았으니까 더 해보래요. 얼마겠습니까? 2가 되겠죠. 정답 2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어서 9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9번 문제는요. 지금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주고요. 이 식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시계값 문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대입 바로 하지 말고. 대입할 수도 없어, 얘는 쉽지, 그지? 얘를 뭐부터 해라? 정리부터 해라. 그럼 얘 정리해 볼까요? 요거 많이 봤잖아, 우리, 그지? 이거 뭡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을 전개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결국 우리 이거 줬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3이라고. 그럼 얼마가 되겠어? 9가 바로 나오겠죠. 정답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3번이네요. 계속해서 10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10번 문제는 얘를 인수분해 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 식을 인수분해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 막 전개해서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뭐 이용해라? 치환 이용해라. 공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를 치환해 놓고 인수분해를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아시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그냥 a라고 치환을 해보자. a라고 치환하면 어떻게 식이 됩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 제곱 마이너스 2a 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인수분해 공식 써서 되지 않습니까? 바로 뭐가 되겠어요? a 마이너스 3 곱하기 a 플러스 1이구나 라는 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a 다 썼어. 너의 효용가치는 이제 끝났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다시 돌려놔야겠지. 그치?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로 다시 돌려놓을게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써지냐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에 나왔듯이 일단 얘 바로 뭘로 돼요?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게 뭐가 됩니까?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더라. 그래서 얘가 바로 얘를 만족시키죠. 그럼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px는 결국 얘를 뭐 한 거다? 얘를 인수분해한 거다. 그럼 얘 이제 인수분해 해볼까? 최종적으로. 그럼 얘 인수분해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얘는 x 플러스 3, 아까랑 반대가 되네. x 마이너스 1 요렇게 되더라.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얘가 px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찾으면 되는 거네요.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 여기 있네요. 정답 뭐가 돼요? 2번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11번 문제로 가보죠. 자, 11번 문제는 px를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보고 x 플러스 1로 나눠 봤습니다. 그랬는데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는 어떻게 된대요? 나누어 떨어진대요. 나누어 떨어진다 나오자마자 여러분 뭐 쓰셔야 돼? 이거 인수 정리하겠다라는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라고 한다?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바로 뭐 생각해요? 나머지 정리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 푸는 전략을 좀 세워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x-1로 나눠 떨어진다. p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그때의 값이 얼마다? 0이 된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p1은 얼마가 되냐면 1을 넣어볼게. 자 그럼 얘 뭐 돼? 2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 되고요. 그 뒤에 플러스 2 되고요. 플러스 b가 돼요. 이게 얼마가 되더라? 요게 바로 0이 되더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미지수 a랑 b를 따로따로 구할 수는 없지만 뭘 할 수 있어요? a 플러스 b가 얼마라는 건 알 수 있죠? 얘가 마이너스 4구나 라는 거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여기까지 했고 나머지 정리 두 번째 이용해야 된다고. 그럼 거기다 p에다가 뭐 넣는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겠다. 그때 나오는 값이 뭐가 된더라? 나머지가 되더라. 지금 바로 나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식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두 번째 항은 플러스 a가 돼요.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플러스 b가 되겠네요. 자, 이 값을 구하라고 한 거거든요. 이 값을. 근데 아까 생각해봐 여기. 우리 여기서 미지수를 a, b를 따로따로 구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서도 a랑 b랑 더해놓게 된 식이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a랑 b랑 더한 게 얼마랬어? 마이너스 4라고 했다고. 그럼 얘는 봐봐요. 얘는 결국 얘랑 얘랑 더해서 마이너스 4. 그리고 얘랑 얘랑 더해서 마이너스 4. 따라서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8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바로 마이너스 8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1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요, 복소수 문제 나왔고요. 좌변에 있는 복소수랑 우변에 있는 복소수가 등식이래요.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 얘를 정리했을 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서로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거 정리해 봅시다.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근데 바로 얘는 너무 쉽게 나올 수 있겠네요. 4 플러스 i. 오, 너무 많이 바로 나오는데 얘가. 그쵸? 그렇다는 건 얘랑 얘랑 같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실 끝났죠. a가 얼마입니까? 4고요. b가 얼마입니까? 1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랑 1이랑 곱하시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3번 문제를 볼게요. 자, 13번 문제는 지금 여기 보니까 xy를 찾아가지고 제곱해서 더하라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식이 지금 복소수처럼 나왔죠. 복소수의 등식이 나왔습니다. 결국 얘도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어떻게 줘야 돼요? 비교해 줘야 해요. 근데 일단 얘는 조금 뭔가 복잡해 보인다는 식으로 나오긴 했죠. 하지만 여러분 바로 해낼 수 있잖아요. 실수화를 통해서 일단 얘부터 계산해 주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i 곱하고 i 곱해 봅시다.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xi가 되더라. 얘는 마이너스 xi가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얘 전개 한번 해보자고요. 전개해보면 플러스 i 플러스 y i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는 실수 부분이 얘고요. 허수 부분이 얘랑 얘예요. 그쵸? 그러니까 즉 플러스 y 마이너스 xi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y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y 얼마예요? y는 1이구나. 그럼 y가 1이니까 1 마이너스 x가 지금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더라. 그럼 x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x 넘기면 x는 3이라는 걸 찾을 수 있죠. 그래서 x는 얼마다? 3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이거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하기만 하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1 더하기 9. 그래서 10이라고 나오겠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14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복소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z가 있는데 복소수 z에다가 켤레 복소수를 구해서 거기다 또 i를 곱한 것. 그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z에 대한 조건을 줬는데요. 얘는 결국 복소수 계산을 하시오라는 얘기고 이거 우리 주의해서 잘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얘는 둘 다 루트 안이 음수여야지만 여기 마이너스 빠져나갈 텐데 얘가 양수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가 돼요? 얘는 사실 루트 2i인데 우리 그냥 있는 대로 써봅시다. 루트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뒤에 거 볼게요. 얘는 드디어 마마가 만났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 곱해지면 뭐가 됩니까? 루트 2가 되더라 이 얘기예요. 마이너스 루트 2. 자, 얘도 볼게요. 그 다음 얘.
얘도 분모에 들어있는, 루트 안에 들어있는 수가 음수이고 분자 루트 안에 들어있는 수가 양수이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마이너스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고요. 안에 있는 것끼리만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1분의 2. 그럼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루트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더라 얘기죠. 그럼 이거 지워져요. 얘랑 얘랑.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i라고 굳이 붙이지 말라고 한 겁니다. 어차피 사라질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 뭐만 남느냐? 마이너스 루트 2만 남는다. 그래서 z가 얼마다? z가 마이너스 루트 2다라는 걸 찾았고요. 그럼 우리 z바를 알아야 되잖아. z바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z바는 똑같겠네. 왜? 허수 부분이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z랑 z바가 똑같이 마이너스 루트입니다. 그럼 얘를 구하시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루트 2가 그대로 가겠죠. 그 다음에 i 곱하시오.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보기를 봅시다. 몇 번입니까? 이 답이 1번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1번이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문제들 지금 굉장히 지금 빠르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전체적으로 좀 무난하거든요. 좋아요. 자, 그럼 15번도 볼 텐데, 이야, 진짜 오랜만에 여러분 근해 공식 쓰는 문제 나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많은 문제를 풀었지만 오랜만에 근해 공식 문제가 나왔고, 자, 그러면은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먼저 보면은 얘 지금 x계수가 짝수기 때문에 우리는 짝수 공식을 쓸 거거든요. 짝수 공식 기억하시는 친구들이 있나 모르겠어. 뭡니까? 근해 공식 어떻게 구해? 짝수 공식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마이너스 ac 이렇게 구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진짜 사실 정말 알 것 같은데 높아심이 한번 얘기한 거야. 그럼 이번에 요거 가지고 갑니다. 근 구하러. 자, 구해봅시다. x는 a가 얼마예요? 3이잖아요. 3분의. 자, 지금 b 프라임, 즉 x계수의 반 쪼가리가 얼마라는 얘기야? 1이잖아. 거기다 마이너스 붙여줘요. 마이너스 1. 와, 진짜 오랜만이다. 그죠? 와, 막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b 프라임 1이었는데 그거 제곱하면 어차피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란 얘기네. 와우. 뭐 나온다? 허수가 근으로 나오겠구나.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해봅시다. 깔끔하게. x는 뭐가 나오더라?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는 마이너스 2니까 2i 이렇게 나오더라. 좋죠? 정답 몇 번입니까? 바로 눈에 띄네요. 2번. 아주 깔끔하게 찍고 가겠습니다. 네, 그럼 가벼운 마음으로 1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나온 값이 허근이었다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허근이어야 한답니다. 자, 얘가 허근이 되기 위한 모든 자연수의 k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거든요. 이건 뭐 좀 이따 하고 일단 먼저 우리가 얘가 허근이 나와야 돼? 그럼 뭐예요? 허근이라는 건 실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렇다라는 건 얘의 판별식을 했을 때 그 값이 어때야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풀이 전략이었네요. 자, 그럼 판별식 세워봅시다. 다행히 또 짝수네요. 너무 감사하게. 자, 그럼 판별식을 짝수 공식을 써서 해보면 얘는 1의 제곱이 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인데 a가 어차피 1이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2k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판별식이 나왔어요. 근데 얘가 어때야 된다고요? 허근이 나와야 되니까 0보다 작아야 한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은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리하면 2k는 마이너스 7이 넘어갑니다. 7이 되겠네요. 그러면 k는 2분의 7보다 작다라고 나오겠네요. 근데 k가 뭐라고 했어요?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k 값이 될 수 있는 수 뭐 있을까? 1, 2, 3, 4 되나? 안 되죠. 그래서 1, 2, 3 세 개가 k 값이었다. 더해주세요. 얼마가 되겠어요? 6이 되겠죠. 정답 3번이 되겠네요. 네, 그럼 이어서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지금 2차 방정식에 대한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다고 했고, 또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로 또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드세요 라고 했어요. 이건 결국 우리 많이 쓰는 거 있죠. 뭐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2번 써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풀이 전략이요. 그쵸? 첫 번째 볼게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먼저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건 얼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찾을 수 있죠. 예분의 마이너스 예분의 예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더라. 그쵸? 자, 그 다음 알파 베타는 얼마다? 두근의 곱. 첫 번째 방정식 두근의 곱은 1이다 라고 나오겠네요. 자, 근데 이제는 마이너스 4와 1로 하는 얘네를 두 근으로 하는 새로운 또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얘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A는 새로운 방정식에서 이 두 근으로 하는 녀석들의 뭐예요?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준 거잖아요. 그 더해보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더라? 3이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B로 볼게요. B는 새로운 이 두 근의 뭐예요? 곱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4. 끝났네요. 두 개 더하랍니다.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18번 문제를 같이 보시죠. 자, 18번 문제는 직육면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도형 문제가 나왔는데 대단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많이 이것도 봤던 유형 중에 하나예요.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은 32이고 삼각형 요거 BFH 요렇게 돼 있는 이 삼각형의 둘레 모든 변의 길이가 그냥이 아니고 그걸 제곱한 게 44다. 그랬을 때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직육면체 보면은 가로, 세로, 높이가 있잖아요. 얘네를 한번 A, B, C라고 얘기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가로가 A고요. 세로가 B고요. 높이를 C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 이 직육면체에는 가로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고 세로도 4개 있고 높이도 4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뭘 할 수 있냐면 A랑 B랑 C랑 더한 거. 근데 모든 모서리 몇 개 있어야 돼요? 얘네 더한 거에 4가 곱해져 있어야 돼요. 그쵸? 이게 얼마라는 얘기예요? 이게 32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아,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맞나요? 좋아요. 자, 두 번째 조건을 봅시다. 두 번째는 이 삼각형 각 변을 제곱해서 더한 것이 44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볼게요. 여기 지금 그러면 FH를 보자고. 얘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요 길이는요. 얘랑 제곱해서 더한 거. 피타고라스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뭐가 되겠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죠. 일단 FH는. 자, 그 다음에 BH도 구해봅시다. 이걸 많이 했던 거야. 이제 이거 외우고 있어. 거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각 모든 변을 제곱해서 더한 거.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더라. 이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얘와 얘 각 변을 제곱해서 더한 값이 44라고 했어요. 그럼 다 제곱해 봅시다. 이거 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지.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맞나요?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면 뭐 돼요? C제곱이 되겠죠. 더하기 C제곱. 그 다음에 얘 또 제곱하면 뭐 돼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죠? 결국 얘는 뭘 알려주고 싶었던 거냐면 이게 44라는 건데 얘는 뭘 알려주고 싶었던 거냐면 이거 더하면 자, 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44요. 그러니까 즉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얼마라는 거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얘가 22라는 거를 두 번째 조건에서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뭘 구하려고 하냐면 이 직육면체 겉넓이거든요. 당황하지 마세요. 겉넓이도 굉장히 쉽습니다. 자, 직육면체에서 봐봐. 앞면 몇 개 있어요, 이거?
딱딱 뒤에 있죠. 두 개 있죠. 옆면 딱딱 두 개 있고요. 밑면 딱딱 두 개 있어요. 그러면 앞면의 넓이는 뭡니까? AC가 될 거고, 그러니까 AC 두 개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세 번째 뭐다? 건널비를 어떻게 구하냐면, 건널비는 일단은 AC가 몇 개 있다고? 두 개 있다고. 그 다음에 여기 옆면도 몇 개 있다고? 두 개 있으니까 옆면은 어떻게 구해요? 넓이를. B 곱하기 C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2BC예요. 그러니까 감이 막 오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밑면은 뭡니까? A 곱하기 B잖아요. 플러스 2AB구나. 그 얘는 결국 뭐다? 얘는 2로 묶어주면 A 순차적으로 쓰겠습니다. AB 플러스 BC 플러스 뭐 AC, CA 상관없는데 여러분은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우리 이거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 자, 그럼 우리 얘네 뭐 가지고? 요거 가지고 요거 첫 번째 정보 하나랑 두 번째 정보 요거랑 이거 가지고서는 얘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딱 봐도 보이지 않나요? 이제 여러분 눈에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을 이용해서 푸는 거라고. 맞나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얼마야? 결국 얘 더하기 얘거든요. 그쵸? 얘는 자 전개해 줄게. 아유 여러분 요거 플러스 2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얼마야? 이거 8이잖아. 이게 8이라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이게 64라는 얘기. 이거 얼마라고 알려줬어요? 22라고.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녀석이 결국 뭡니까? 얘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항시키면 되죠? 그래서 건널비, 즉 2 곱하기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64 마이너스 넘어가서 22 얼마가 된다? 42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네요. 네, 그럼 이어서 19번 문제를 볼게요. 자, 19번 문제는 지금 3개의 이차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근데 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이차함수들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다 어떻더라? 절대값이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 막 정보들이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교점도 나와 있고 얘는 꼭지점도 나와 있고요. 그럼 일단 우리가 이 세 식을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fx부터 써볼게요. 자, fx는 어떤 녀석이냐면 얘거든요, 얘. 요 녀석이에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2,0이라는 거네. 엄청 많이 알려줬네. 근데 우리가 지금 절대값이 다 같다고 하니까 얘는 지금 어디예요?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거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A라고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꼭지점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0이죠. 그래서 플러스 2 제곱 Q값은 없다, 0이다. 이렇게 fx가 완성이 되겠네요. 그쵸? A만 찾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gx를 보겠습니다. 근데 gx보다 hx를 보자. 왜냐면 hx랑 fx랑 지금 어때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같을 테니까. 그 hx는 얘거든요. 이 녀석이야, hx. hx도 마찬가지로 최고차항의 계수는 a고 얘는 지금 뭐 x축과의 교점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2차 함수에서 x점과 x축과의 교점은 뭐다? 2차 방정식의 근이라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근이 요 2차 함수,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근이 0과 3이라는 얘기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식으로 x-0이니까 그냥 x지. x 곱하기 x-3이다 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 gx를 볼게요. 그럼 얘는 당연히 최고차항 계수는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얘는 교점이 마이너스 3과 3이 교점이네요. 얘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얘는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일단 이거 전개 좀 해보자. 어떻게 되는지 전개 좀. 전개를 하면 fx는 ax 제곱 플러스 4ax 그쵸? 여기 4x니까 플러스 4a가 되더라. fx는. 자, gx는 ax 제곱 마이너스 3ax가 되더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gx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합쳐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9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여기다 쓸게. 나중에 쉽게. 플러스 9a가 나올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문제 계속 봅시다.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는 이 세 함수를 다 더해서 x축과의 교점, 즉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었답니다. 왜냐면 다 더해봐야 2차 방정식이 되거든요. 그때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그럼 이거 아까 했던 문제거든. 그랬을 때 알파, 베타와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또 한 번의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찾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도 결국 근각계수의 관계를 두 번 쓰겠다. 근데 첫 번째는 얘를 갖고 써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다 더해보라 이거죠. 자, 더해보라고. 자, 다 더한 거. 다 더하면 뭐가 될까요? 이거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얘를 그냥 AX라고 할게. 다 더한 거를. 자, 그러면 AX는 뭐가 되냐면 다 더한 식은 세 개 다 더해보자고. 여기. 우리가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요거 안 썼네. 마이너스 AX 제곱입니다. 맞죠? 최고차항의 절대값이 같으니까 얘는 위로 볼록하니까 GX는. 그래서 마이너스 A라고 적었어요. A가 양수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은 대문자 AX의 식은 어떻게 되냐면 다 더해봐요. 그럼 얘는 AX만 남겠네. AX 제곱만.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없으니까 두 개 더하면 플러스 AX만 남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얘의 계산하면 뭐가 남아요? 플러스 13A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보이죠, 여러분? 사실. 보이잖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자,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찾아내자. 두근의 합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마이너스 A분의 A라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 그 다음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 두근 곱한 거 얼마예요? A분의 13A. 그러니까 지금 얼마예요? 13이라는 거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써봅시다. 얘네 둘로 근으로 하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또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풀어보자고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최종적으로 두근의 합이 얼마예요? 두근의 합이 12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가 새로 생긴 2차 방정식 어디 있습니까? 몇 번이에요? 3번에 있네요.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네요. 네, 그럼 이어서 20번 문제로 가보죠. 자, 20번 문제는 이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 문제 틀린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일단 먼저 보면 조건 박스를 볼게요. 2차 함수가 있는데 fx가 2차 함수의 실수 전체 범위에서의 최소값이 3 플러스 2분의 k가 나왔다? 이거 뭘 뜻하는 걸까요? 최소값이 3 플러스 2분의 k가 나왔다. 뭘 뜻하냐면 일단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여기 꼭지점 있죠? 얘의 y값이 뭐가 되냐면 이 꼭지점의 y값이 3 플러스 2분의 k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꼭지점의 좌표가 p, 3 플러스 2분의 k라는 거를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문제의 뜻을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런 2차 지금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 k는 뭐랍니까? 자연수라고 줬고요.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에다가 k를 뺐을 때 0이라는 또 다른 뭐를 만든 거야? 이제 2차 방정식을 만든 거죠. 그쵸? 2차 함수에다가 k를 빼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요 뜻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예를 들어서 요런 뭐가 있어요? 지금 2차 함수가 있어요. 요런 2차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에다가 지금 k를 뺐답니다. 자,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fx가 지금 이렇게 있었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a x-p 제곱 플러스 얼마라는 얘기야? 3 플러스 2분의 k라는 얘기야. 근데 거기에다가 k를 뺀 겁니다. 그럼 여기다 뒤에다 그냥 k 뺀 거거든. 이거 뭐예요, 이거? 많이 보지 않았나요, 우리 중3 때? 평행이동했다는 거야. 평행이동. 어디로? y축으로만 평행이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k만큼.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2분의 k-k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냥 마이너스 2분의 k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아래로 요렇게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지. k만큼 아래로. 그래서 새로 생긴 꼭지점이 얼마가 되냐면 p, 3 마이너스 2분의 k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0과 만나는 점을 찾는 거야, 지금. 0이라는 이 x축과, 그러니까 이 그래프 그림을 그리면 지금 새로 생긴 이 평행이동한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꼭지점이 얼마냐면 p, 3-2분의 k라는 녀석입니다. 근데 얘와 이거 뭐예요? 이거 우리 그림을 생각하면 이거 0이다 생각하면 안 돼. 이거 뭐다? x축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x축이 어떻게 있다? 요렇게 x축이 있다고 봅시다. 지금 요런 그림이에요. 근데 그랬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두 x축과 함수가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니까 기가 막히게 잘 그렸죠? 요런 상황이란 얘기예요. 자, 요런 상황을 만족시키는 k의 개수가 몇 개 있니?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으로부터 위에 있도록 하는 이 k 값은 몇 개 있나요? 몇 개 있니? 라는 문제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거 식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x축이라는 거는 y 값이 0이라는 얘기고, 그죠? 이 꼭지점의 y 값이 얘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나중에 얘가 더 평행이동, 그러니까 더 내려와서 여기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얘는 당연히 만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고, 무조건 이 그래프가 어때야 된다?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가장 작은 y값이 뭐야? 얘잖아요. 얘가 여기 y값 뭐예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다 이해돼야지 여기서 이제.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 그래프, 이 그림을 만족시킬 거 아니야. 맞나요? 그래서 어떤 식이 생기느냐? 3 마이너스 2분의 k가 0보다 큰 조건이 나와야. 그래야 우리는 항상 이 그림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래서 풀어봅시다. k에 대한 부등식으로. 넘겨! 마이너스 2분의 k는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보자. 그러면 k는 부등호 바뀌면서 6보다 작다라는 k 범위가 나오더라. 이 그림을 만족시키는 k 범위가 6보다 작다라더라. 이 얘기죠. 자, 그럼 6보다 작은 뭘 구해라? 자연수를 구해라. 이 얘기입니다. 몇 개입니까? 1부터 5까지 5개. 정답 5번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방금 문제 풀 때 보셨겠지만 이처럼 이제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고등 수학부터는 얘를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프, 그림으로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좀 문제 푸실 때 더 잘 이해하고 문제를 푸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림으로 그려서 그래프로 풀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21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좀 그림으로 그려서 좀 문제를 풀어낼 거예요. 얘는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설정을. fx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최고가 1이니까 fx는 x-p의 제곱 플러스 q로 잡아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그냥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쓰는 게 좋긴 하지, 놓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함수라고 하면 웬만하면 이렇게 잡는 게 정보가 더 많아요. 꼭지점도 있고. 그쵸? 그래서 표준형으로 일단 세워놓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x의 범위가 나왔습니다. 제한된 범위. 거기서 뭘 했냐면 이 2차 함수의 최대값 얘기가 나왔네. 그럼 우리 일단 뭐 해야 된다? 얘 축 얼마라는 거? 축을 구해야 되는데 축은 일단 우리가 써놓은 거에서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p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어. p가 여기 있구나. 축이.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번에는 함수 fx 플러스 m이라는 녀석에 또 이렇게 새로운 이차 함수가 생긴답니다. 얘의 최대값이 어떻대요?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fx 플러스 m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요 x 대신에 x 플러스 m을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m 마이너스 p x 제곱 플러스 q가 되더라 얘기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얘는 꼭지점이 p, q였고 꼭지점이 얘는 p, q였고 그쵸? 얘의 꼭지점은 어떻게 되냐면 얘의 꼭지점은 부호 바꿔야 되니까 p-m, q라고 나오겠죠. 꼭지점이.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m이 뭐라고 했냐면 5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fx 플러스 m이라는 녀석은 그냥 fx를 왼쪽으로 x축으로 왼쪽으로 평행이동 시킨 거예요. y축 평행이동 없이요. x축으로만 왼쪽으로 평행이동 시킨 그래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림으로 보자고요. 자, 일단 fx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 fx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가 꼭지점이 어떻게 돼요? p, 뭐였어? q가 되겠지. 근데 fx 플러스 m은 분명히 이 꼭지점에서 그냥 왼쪽으로만 x축으로 평행이동 시킨 거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똑같이. 얘를 fx 플러스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두 개 지금 어때요? 넓이도 같아요. 폭도 같다고 그래프가. 대칭으로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근데 뭐라고 했냐면 얘네의 최대값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 제한된 범위에서.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얘는 꼭지점이 p, 뭐예요? 저거잖아요, 아까. p가 아니라 p-n, q인데. 그럼 얘의 축은 p고 얘의 축은 p-m인 상황이거든. 근데 얘네들의 최대값이 같아야 된다? 예를 들어 해보자. 만약에 얘네가 0이랑 5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이런 식이요. 0, 5가. 그러면 fx의 x 플러스 m의 최대값은 어디냐면 얘 아니면 얘거든. 그리고 fx의 최대값은 뭐가 되냐면 얘는 여기여니까 더 뻗어 나가가지고 0일 때 최대값을 간단 말이야, 위에서. 그 최대값이 같아요, 안 같아요? 절대 같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쪽에 있다고 해도 0이랑 5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있다고 해도 지금 봤을 때 fx의 최대값은 여기고 얘의 최대값은 기껏 해봐야 여기예요. 근데 fx 플러스 m의 최대값은 어디냐면 여기까지 가능하니까 더 뻗어 올라가서 더 위로 올라간다고. 최대값이 달라지겠지. 그래서 얘네 최대값이 같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0과 5가 얘네들의 꼭지점, 그러니까 얘네들의 축 있죠. 축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거리가 같아지도록.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요렇게랑 그 다음에 요렇게 딱 똑같이 잡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칭이 되게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면 이 사이 가운데 값은 2분의 5가 되겠죠. 여기는. 그치? 2분의 5가 될 거야. 그랬을 때 얘네들의 축이 결국에는 이 2분의 5와 대칭되어 있게 딱 왼쪽 오른쪽이 이렇게 잡혀야 어때요? 최대값이 이제 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여기서 이거 축이야. 이거 축이니까 일단 지워놓고 일단 얘 최대값은 쭉 뻗어나가면 여기까지 뻗어나갈 건데 마찬가지로 fx도 뻗어나가서 여기까지 뻗어가면 두 개가 대칭하니까 최대값이 어떻게 됩니까? 같아지거든요. 이해되나요? 두 축이 0과 5 사이의 평균값, 가운데값 2분의 5를 기준으로 대칭되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
P-M과 P 이 가운데, 정 가운데 여기가 얼마야 된다? 2분의 5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얘네 P-M과 P를 더한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얘네들의 평균이 2분의 5라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P-M과 P를 더한 거, 이거 P죠? P를 더한 거에 평균이 지금 2분의 5라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5가 되어야죠. 이 값이 5라는 것. 우리가 대칭할 때 많이 배웠잖아. 얘네들의 대칭한다라고 하면 얘를 기준으로, 그럼 얘네들이 더한 값은 얘 2배이다. 기억나나요? 그래서 P-M 더하기 P는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P는 뭐가 되겠어요? 5 플러스 M이 되니까 P는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2분의 5 플러스 M이라는 거를 하나 찾아냅니다. 어디에서요? 여기 fx랑 fx 플러스 m에서 이 p 값이 뭔지를 하나로 m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적어 놓읍시다. p는 얼마다? p는 2분의 5 플러스 m이다. 자, 그랬는데 똑같이 그 범위가 있대. 아, 괜히 지었네. 그 범위에서 x 플러스 m, 아까 어떻게 돼 있었냐면 어쨌든 얘의 최소값은 m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봐봐. 분명히 여기 아까 fx 플러스 m 있었고 여기 xm 있었다고 fx 있었다고 했을 때 축은 어디서 0과 5는 여기 있었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여기가 fx 플러스 m이라고 했을 때 얘의 최소값은 뭐란 얘기예요? 그냥 꼭지점이에요. 꼭지점의 y값. 얘가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얼마라고요? 얘가 m이라고요. 그렇다면 얘가 뭐가 돼요? p-m, m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뭐가 되겠어? 최소값이? 얘도 m이라는 얘기예요. fx도. 그러니까 우리가 fx를 다시 재탄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값은 얘고요. q값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요거 m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fx는 x-2분의 m부터 쓰자. m 플러스 5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m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게 fx에 대한 식이에요. 나조건으로 찾은 겁니다. 여기 q가 m이구나 라는 걸. 얘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면 이제 뭘 구하려고 하냐면 준 정보가 얘네. 그럼 얘는요, 결국 우리가 어떤 걸로 이용해야 되냐면 fx라는 식으로 이용해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고 fx에 대한 식에다가 대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번에 우리가 x 대신에 뭘 대입한다? 얘를 대입한다는 거지. fx라는 식에다가. 여기 식에다가 얘를 대입했을 때 x 대신에 그 값이 얼마더라? 4라는 얘기입니다.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제 f 2분의 m 플러스 3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여기다가 x 대신에 얘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2분의 m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m 플러스 5죠? m 플러스 5. 요거를 제곱한 거에다가 플러스 m을 한 값. 이 값이 얼마더라? 얘가 4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얘가요. 그럼 이거 이제 풀어보자고. 그럼 얘는요? 정리가 가능해져요. 얘 뭐 되냐? 얘 2분의 사라지네. 야, 이거 마이너스 2 되네. 이렇게 되겠죠. 얘 플러스 m이 4라는 얘기. 즉 얘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플러스 m이 4라는 얘기고, 그럼 m은 얼마가 된다? m은 넘어가서 3이 된다라는 아주 또 귀중한 정보를 하나 찾아냅니다. m은 3이구나.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어떻게 돼요? fx식을 m 미지수까지도 3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완벽한 표준 형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최종적으로 fx는 얼마가 나온 거예요? x에다가 자, m에다가 3 넣어보자. 그러면 8 마이너스 2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제곱 플러스 3, 요게 최종적인 fx식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얘도 또 이렇게 줬어. 정확하게 숫자로 안 주고. 근데 우리는 알지. 당황하지 않지. m이 3이거든. 그럼 뭘 구해라? f2 구하라는 얘기. 자, 그럼 f2는 얼마가 될까요? 마지막이야. f2. 여기다가 2 넣으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거고 더하기 3 하시오. 따라서 최종 답은 얼마가 나온다? f2 값, fn-1 값은 7이 나오겠죠.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객관식 문제가 끝났고요. 단답형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단답형 1번부터 볼게요. 좀 쉬어가자고요, 빨리. 자, 복소수 문제 나왔는데 얘가 얘랍니다. 자, 그러면 얘 일단 뭐가 필요해요? 실수화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분모와 분자에 1-i를 곱해주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쟤는 뭐가 나오냐면 분모는 1 플러스 1, 2가 나올 거고요. 분자는 일단 실수 부분만 먼저 보면은 3 마이너스 5i 제곱이니까 플러스 5, 그래서 8이 나옵니다. 허수 부분을 보면 마이너스 3i 플러스 5i니까 플러스 2i만 남겠죠.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4 플러스 i가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 뭐라고 써주면 돼요? 4 플러스 i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단답형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답형 마지막 문제답게 그렇게 답이 쉽게 빠르게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차근차근 문제를 잘 확인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식 fx랑 gx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fx는 뭐 x제곱 뭐 블라블라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gx도 x제곱 블라블라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쵸? 자,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얘 fx를 제곱하고 gx를 제곱한 걸 뺐대요. 네, 뺐대요. 근데 걔가 x세제곱 마이너스 27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x세제곱 마이너스 27이 좀 요 형태, 두 제곱을 뺀 형태의 인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얘를 좀 식으로 좀 먼저 써보면, 일단 얘는 우리가 얘도 지금 인수분해가 돼요. 그쵸? 합차로. 어떻게 되냐면 fx 플러스 gx 곱하기 fx 마이너스 gx가 될 거고, 얘가 어떻게 되더라? 얘가 x세제곱 마이너스 27로 나누어 떨어지더라. 근데 x제곱 마이너스 27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쵸?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이거든. 3의 세제곱. 그래서 쟤는 x 마이너스 3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누어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뒤에 또 뭐가 몫이 붙겠죠. 그죠? 여기 몫이 붙는다 쓰자. 여기 q라는 몫이 붙는다고 써보자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가 몇 차식이냐면 2차식 더하기 2차식이니까 얘는 몇 차식이 돼요? 2차식이에요. 그쵸? 근데 얘 지금 서로 x항의 개수가 x제곱항의 개수가 같잖아. 근데 뺐네? 그럼 얘는 몇 차식이 되겠어? 1차식이겠죠. 그죠? 최대가. 상수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일단 얘네들이 곱한 게, 그럼 3차식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누는 수가 몇 차식이었어? 3차식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미 차수는 다 갖춰졌다고. 그럼 여기 몫이, 이 몫이 과연 다항식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이 몫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상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fx 플러스 gx가 얘 2차식이니까 분명히 얘는 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fx 마이너스 gx는 1차식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얘를 가지고 있기 마련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어진다고. 이해되죠?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 생각 온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아, 그러면은 지금 분명히 fx 플러스 gx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 곱하기 뭐실 거고, fx 마이너스 gx는 x 마이너스 3 곱하기 어떤 상수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가지고 얘로 가겠습니다. 이 조건. 매우 중요한 조건이죠. 자, f2 마이너스 ge. 그럼 얘 썼다는 얘기거든. fx 마이너스 gx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x-3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만약에 생각이 짧으면 그냥 얘를 1차 시기가 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 친구들이.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조건이 성립이 안 돼요. 왜? 넣어보자. 그러면은 f 지금 2라고 했지? f2 다 그럼 x 대신에 2 넣은 거야. f2-g2는요. 여기다 2 넣었으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돼요. 그쵸? 지금 f2-g가 실제로 여기 식에다가 우리가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2라며. 그럼 여기다가 2가 더 추가로 곱해져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앞에 상수 2가 곱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나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분명히 얘를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얘 나눠 떠진다? 몫이 있어요. 그럼 이 몫 Q가 상수인데 이 상수 중에 일부, 다일 수도 있지만 일부가 지금 여기 x-3에 붙은 거예요. 만약에 얘가 요거고 요 녀석이 그냥 이거라면 이 Q 상수는 뭐가 돼? 2가 된다는 얘기하고. 그래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뭘 찾았어? 이 식을 찾은 거야. fx-gx가 뭐인지를. 뭐였다? 얘가 되는 겁니다. 즉 얘는 2 곱하기 x-3이었다라는 얘기죠. 요렇게 지금 fx-gx 찾은 거예요. 그리고 1번은 더 쉽게 나올 거야. 이제 뭐였냐면 fx 플러스 gx를 찾으라고 했거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차피 얘의 최고창의 개수의 개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뭐가 되겠어? 2x제곱이 될 거 아닙니까? 얘는 2x제곱 블라블라 될 거 아니에요, 더하면. 근데 얘가 얘라고 했잖아. 근데 얘 2x제곱이야?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2가 추가적으로 곱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fx 플러스 gx는 분명히 얘를 가지고 있었어. 얘일 수도 있고 얘를 가지고 있었어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2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2만 붙여주면 되더라. 요 녀석은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가 되더라. 이렇게 1번 답을 찾을 수 있게 되고요. 나아가서 2번 답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필요는 없지만 이해를 위해서 한번 해볼까? 그럼 fx도 2가 곱해져 있었고 첫 번째 식도 얘가 곱해져 있는 거고 두 번째 식도 2가 곱해져 있던 거니까 우리 몫은 얼마라는 거예요? 얘가 4였다라는 거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가 2로 나뉘어서 얘도 붙고 얘도 붙은 거예요. 이해되나요? 좋았어.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찾았냐? 지금 fx 플러스 gx랑 fx 마이너스 gx를 찾았어요. 이거 좀 써놔야 됩니다. 3번 문제가 다음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자, fx 플러스 gx가 얼마다? 얘가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fx 마이너스 gx가 얼마다? 얘가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라고 우리가 구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3번 문제를 볼게요. 자,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번엔 fx만을 딱 구해서 그 녀석을 복소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가지고 fx를 구해야 되는데 딱 선생님이 지금 써놓은 이 순서를 보니까 감이 오지 않나요? 이거 두 개 뭐 하면 된다? 연립해서 fx를 찾아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될까? 두 식을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 2fx가 나올 거고 사라집니다. gx는. 좋아. 그럼 두 개 더해보자고요. 두 개 더해주면 뭐가 되는지. 일단 얘는 2x제곱 그죠? 더하면 일단 무조건 2x제곱만 나옵니다. 최고차항은. 그럼 문제는 얘랑 얘랑 더해지는 게 x계수인데 얘는 곱하면 6x가 되고 얘는 2x니까 오호 8x가 되겠네. 자, 얘랑 얘랑도 더해볼 건데 얘 곱하면 18이 돼요. 18이고 얘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12가 되겠죠. 이게 뭡니까? 2fx라는 얘기예요. 그럼 fx는 반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fx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이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뭐다? 얘를 인수분해해라 이 얘기겠죠. 적어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을 인수분해해라. 야, 이거 인수분해 공식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라고 했겠지. 얘를 인수분해하면 너무 좋겠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근을 구해서 알파 베타가 두 근이라고 하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을 때 우리 얘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맞나요? 그쵸? 얘처럼 이 식도 근을 구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그 얘를 근을 구해야 되는데 근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x값 그냥 우리 뭐 하면 되죠? 근의 공식을 써봅시다. 근의 공식을 쓰면 짝수네. 감사.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되냐면 2의 제곱 4에서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건 뭐가 되더라? 이거는 2i가 되겠네요. 그래서 두 근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i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가 나오더라. 그럼 이 두 근을 가지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식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x 부호 바꿔서 플러스 2, 플러스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2i 이렇게 될 거고, 하나는. 다른 하나는 x 부호 바꿔서 플러스 2, 마이너스 2i니까 부호 바꿔서 플러스 2i. 요렇게 두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더라 얘기죠. 그래서 답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서술형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이차함수에 대해서 줬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자. 서술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중에 첫 번째를 보면, 자, 이 2차 방정식에 판별식을 얘기했어요. 판별식 뒤의 값의 부호를 구하랍니다. 그러니까 즉 판별식을 했을 때 걔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해봐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에 근이 몇 개 있는지를 얘기하시오, 서술하시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판별식부터 한번 해봐야겠지. 근데 얘는 다행히 근데 얘는 뭐랄까, 일단은 우리가 최고차항의 개수를 1로 양수로 바꿔주자.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고요. 플러스 2가 0이 됩니다. 자, 이 2차 방정식에 짝수가니까, x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사용하면 얘는 9,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2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7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떤 거야? 0보다 큰 거죠,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D는 지금 보니까 0보다 커요. 그래서 실근이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 생겨요? 2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적어주시면 됩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지금? 네. 왜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그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아까 이 2차 함수가 x축과 어떤 관계를 지금 갖고 있는지, 위치 관계가 있는지를 방정식을 이용해서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죠? 얘는 방정식이 2개 크다라는 얘기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위로 블록한 그래프와 x축이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뭐라고 설명해 주면 됩니까? 얘는 2차 함수가 x축과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적어주시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죠.
다음은 서술형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굉장히 흥미로워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그대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거든요. 우리 항등식에서 미지수 찾는 방법 뭐가 있니? 뭐 이런 문제예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자, 미정계수법, 미지수 찾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 설명하라.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개수비교법이 있죠. 얘는 뭐라고 설명하면 돼요? 항등식인 양변에 동류항들의 개수를 비교해서 미지수를 찾아내는 방법인 거죠. 그쵸? 얘가 개수비교법이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이 있겠죠. 얘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 미정계수의 개수만큼 어떤 적당한 수들을 좀 넣어서 미지수를 찾아내는 그런 방법. 이거를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수치대입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풀었던 미정계수법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 이번 문제, 항등식 문제의 미지수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항등식이 있대요. 그랬을 때 A, B, C 값을 찾을 건데 먼저 딱 보이는 게 있네요. A 값 바로 뭘로 찾아집니까? 개수 비교로 찾아지겠죠. 최고차항 x제곱의 개수가 3이래요. 그럼 얘도 결국엔 최고차항이 얘밖에 안 생기거든요. 그럼 A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3이라는 걸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개수 비교법으로. 얘가 바로 개수 비교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는 뭘 써볼까? 당연히 수치대입법을 써보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먼저 x에다가 뭘 대입할 거냐면 0을 좀 수치를 좀 적정한 수 x에다가 0을 대입해 볼 겁니다. 자, x에다 0을 대입하면 왜 0 대입하는 줄 알아요? b 없애고 a랑 c만 남게 하려고. 왜냐면 a 값을 아니까 그럼 c 값 찾을 수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x에다가 0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되면요? 좌변은 1만 남겠네. 1만 남아요. 자, 우변은 얘가 사라지겠죠. 그쵸? 0이 넣었으니까. 그러면 남는 건 뭐예요? A 플러스 마이너스지겠네. 0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C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A가 아까 얼마였어요? 얘가 3이었잖아. 그러니까 3 마이너스 C가 1이다? 그럼 C는 뭐라는 얘기예요? C는 2라는 얘기죠. 맞나요? 좋았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에다가 뭘 넣어볼 거냐면 1을 넣어보자 얘기입니다. 왜? 얘네들 날리려고. 얘만 나오게 하려고. 이해하시죠? 수치대입법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좌변은 뭐가 되냐면 3-1 플러스 1이니까 결국엔 3만 남겠네요. 그렇죠? 좌변은. 그리고 우변은 뭐가 돼요? 1 넣었잖아. 그러면 얘가 사라지고 얘 B만 남겠죠. 끝났네? 그럼 B가 뭐다? 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A, B, C의 값을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 서술형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마지막 문제답게 문제가 좀 길죠? 네. 잘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있네요. 좋아요. 근데 걔네들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A, B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 2차 함수가 있고 1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A, B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이해하시죠? 얘가 fx, 얘가 gx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엄청난 힌트를 줍니다. 이 직선 AB의 기울기가 얼마래요? 1이래요. 이거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얘들의 기울기가 1이라는 건 결국 gx는 식이 어떻게 돼? x의 개수가 뭐란 얘기야? 기울기니까 그냥 얘는 1이란 얘기예요. 1 플러스 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써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다? 야, gx의 x 개수가 1이구나 라는 거를 알려준 거라고. 중요한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았어. 어떤 fx랑 어떤 gx가 생길지 보자고요. 자, fx에서
gx를 뺐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대? 얘가 나왔답니다. 2x제곱 플러스 뭐가 나온 거야? 4x가 나온 건가요? 4x가 나온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게 어떤 값이어야 되냐면 fx에서, 그러니까 2차식에서 1차식을 뺐더니 얘가 나온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뭘 할 수 있지, 우리? 야, fx가 최고차항의 개수,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가 2였구나. 이걸 찾아낸 거지.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얘는 1차식이기 때문에 얘의 2차항을 건들지도 못해. 그랬는데 봤더니 2x제곱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어떻게 시작한다? 이렇게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지. 뒤에 거 x계수는 모르겠어. 난 잘 모르겠어. 이렇게 놓자고. 자, 두 번째 정보 뭘 할 수 있냐면 gx를 볼게요. gx. 여러분 봐봐. 우리가 지금 얘에서 얘를 뺐는데 이렇게만 나왔어. 뭐가 없어 보이지 않아? 허전하지 않아요? 상수가 없어. 0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에서 얘를 뺐을 때 상수가 사라진다라는 건 결국 두 식의 상수가 어떻다?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gx는 아까 우리 x의 개수 얼마였어요? 1이었죠. 즉 x 플러스 얘랑 같아야 된다. 그래야 뺐을 때 사라지더라, 상수가. 그래서 우리는 gx식을 x 플러스 b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봅시다. 세 번째. 자, 지금 봤더니 fx 얘에서 요노마를 뺐는데 x계수가 뭐가 나왔어, 지금? 4x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야? 여기 a에서 여기 1을 뺐더니 이게 얼마 나온 거야? 이게 4라는 얘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a가 얼마라는 얘기야? 5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뭘 찾을 수 있다? 여기 5x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와우. 야, 이 가족권이 엄청 많은 정보를 주는구나. 그쵸? 자, 이렇게까지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얘 더 이상은 없을 것 같거든? 가에선. 그럼 나로 가야 돼, 나. 나로 가봅시다. 나로 가면 뭐라고 했냐면 나 조건에서는 F1 플러스 G1이 플러스예요. G1이 4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고 여기다가 1 집어넣어서 더한 값이 4란 얘기잖아. 해보자고. 1 집어넣으면은 F2 플러스 5 플러스 B가 될 거고, 그쵸? G1은 뭐가 되니까 1 넣었으니까 플러스 1 플러스 B가 될 거고, 얘가 4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 B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나오잖아. 행복하지 않나요? 자, 2B는 얼마가 된다? 더하면은 7, 8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B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라는 거를 또 알 수 있죠. 그럼 결국 우리 fx, gx 다 찾는 거예요. 끝났어요. 뭐가 된다는 얘기? 여기 마이너스 다 2가 되더라. 올라이 됐습니다. 자, 그럼 뭐 구하래요 이제? F2랑 G2 구하래요. 그럼 끝났잖아. 여기다가 2 넣고 여기다가 2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해봅시다. 야, 행복하다. F2 플러스 G2는 얼마냐? 너는 식에다가 x 대신 다 2 집어넣은 거다. F2는 2 집어넣으면 4, 2, 8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0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되고, G2는 그냥 플러스 2 마이너스 2네요? 그쵸? 사라지고, 얘 18에서 2 뺐으니까 16이 최종적으로 이 문제의 마지막 문제의 답이라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밀고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봤는데요. 문제 수는 26문제였지만 어땠나요? 실제 풀이 시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길지 않았죠. 오히려 뭐 19문제나 20문제 나왔던 학교들이 훨씬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 문제수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뭐 당황하거나 겁내지 마시고요. 오히려 문제가 더 기본적인 개념들을 확인하는 그런 단계구나, 그런 레벨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좀 침착하게 풀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 모의고사의 어려운 문제들을 변형해서 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했던 문제들이 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이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개념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좀 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덕분에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좀 어렵지 않게 좀 수월하게 풀어나가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학교의 문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